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번 주 이 여는 총재들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근데 주요 인사 중 한 명이 인플레이션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시금 또 글로벌 시장 고심하는 분위기인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준호 소장 오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미국 주식시장 진단을 해보면 리비안의 급등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한 70% 정도 상장하고 네. 올랐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리비안, 이따가 테슬라 얘기할 때 리비안은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그럴까요? 리비안 먼저 볼까요? 예. 네, 보시죠. 예, 지금 어차피 할 건데, 예. 그냥 미국 증시가 우선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건데요. 그래도 지킬 건 지키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우지수 같은 경우 또 나스닥이나 이렇게 조금 최근 들어 수축한 게 이걸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다 지금 이 레벨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즉 기술적으로 월가에서는 다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가니까 즉 지금 여기 이 피보나치 레벨은 작년 팬데믹으로 인해서 빠졌던 낙폭의 1.618배라고 하는 기술적 저항 구간이란 말입니다. 네. 이걸 어지간한 기계들은 다 인식하고 입력되어 있을 거란 얘기죠. 이쯤 왔더니 당장 치고 가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제 이거 열면은 또 그 다음에는 또 한참 또 간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최근에 봤던 며칠 전에 이 고점을 여느냐 하는 이 부분을 이제 관건이죠. 나스닥도 보시면 이제 주춤주춤하죠. 네. 주춤주춤 하는 것이 지난주 같은 경우에 벌써 이렇게 십자형 비슷한 데일리 캔들이 좀 나오고 하더니만 밀렸습니다만 또 이제 반등은 나옵니다. 반등은 나오는데 이제 월간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아찔하죠. 아찔하고 작년 3월부터 해서 타임존을 펼쳐보자면은 이래저래 12월 달 가서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 갈지 아니면은 12월 가서는 좀 인플레 때문인지 뭐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요렇게 과매수 국면에서 현재까지는 요런 상황. 그런지 지금 이제 리비안 얘기를 하려니까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테슬라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기까지는 900불 여기는 검은색으로 저항선 역할이었다면 구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는 밀려도 900불은 밀리면 안 되는데 제 주변에서 진짜 1240불에 3분이 있더라고요. 1240불에 3분이 있어. 소개 좀 해주실래요? 그런 상황에서 자, 요때가 벌써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트윗이었죠. 트윗이었고 이미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 아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이거 버니 샌더스 의원하고 맞짱을 떴습니다. 여기도 소위 말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에도 나오고 했던 그렇죠. 나름대로 좌파 진영의 상당히 거물급 의원인데 여기가 41년생이시더라고요. 네. 그 우리 나이로 8이 넘은 거죠. 자, 여기서 이 트윗에다가 extremely wealth니까 아주 극도로 부자인 사람들은 그들의 정당한 몫을 갖다가 지불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만 일론 머스크가 댓글을 단 겁니다. 많은 사람이 댓글을 단 중에 이 말 보세요. 당신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 내가 잊고 있었네. 이 얘기입니다. 너무 심하네요. 좀 심하죠. 네. I keep forgetting. 계속 난 잊고 있었다. 당신 아직도 살아있는 걸 내가 잊고 있었다. 이러고 여기다가 지금 같이 포즈는 안 했습니다. 하나 더 썼어요. 미스터 샌더스도 아니고 버니 내가 더 팔까 그러면 말만 해. 이런 얘기도 한 거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게 어제 천부를 갖다가 깨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테슬라에 대한 또 저가 매수 세력도 만만치 않아서 또 천불 회복하고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테슬라야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자 그걸 떠나서 지금 리비안 말씀하셨잖아요. 현정의 거. 네. 지금 상장하고 이게 4일째입니다. 어제가. 지금 100불 밑에서 이렇게 시작했던 게 지금 150불 이쪽 왔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매출도 없는 이 회사가 폭스바겐 제치고 전 세계 자동차 업계 시총 3위로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이게 혁신이냐 거품이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다는 것이고 뿐입니까? 루시드 같은 경우도 금년 들어서만 이렇게 해서 또 지금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2021년은
코로나 그 다음 해였던 2021년은 두고 나중에 투자론이나 재무관리에서 회자될 것 같아요. 좀 독특했던 그 투자의 풍속도 기상도 이런 거에 있어서 투자 관행에 있어서 네. 여느 때와는 달랐던 해.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론 머스크의 트위트를 통한 거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기는 안 팔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세금이라도 내려면 스톡옵션 행사해서 또 그거 하려면은 팔아야 되는데 그걸 내가 팔까요 말까요 찬성하면 팔게요 했던 그부터 시작해서 네. 근데 그 트윗 날리기 전에 머스크 동생은 다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때 대한민국에 있었던 코스닥 열풍 때 그때 많은 그 주주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우리 주식을 이렇게까지 테슬라 주간 차트 한번 펼쳐봐 주시면은 우리 주식을 이렇게까지 높게 봐줘 고맙지 하면서 이렇게 많이들 털고 그걸로 이제 평생 먹고 사는 사람들 봤는데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지금 2021년이라는 해는 이만큼 왔니? 그러면 털고 머스크도 파는 판국에 매출도 없다지만 그 얼마나 또 경쟁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2021년에 뉴욕 증시이자 전 세계 증시의 분위기가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저게 만약에 트윗 내용이 중국이었다 그러면 아마 에론 머스크는 잠시 사라졌다가 나타났을 것 같은데, 그죠? 뭐 한동안 이렇게 두문불출 이런 얘기가 나오겠고, 예.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름 부르는 거는 일상적인 거니까 네. 뭐 그렇지 않다 쳐도 방금 말씀하신 살아있다는 걸 내가 잠시 깜빡했다 이제 이 표현은 우리나라 이 댓글 다는 사람들도 좀 조심해서 좀 달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렇죠. 예.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어떤 그 캐릭터가 여실히 드러난 이번 그 해프닝이었습니다. 네. 예. 제가 누가 소원을 만약에 묻는다 그러면 저한테 네. 아직까지 마지막 한 개는 결정을 못 했는데 두 가지를 요구를 하고 싶었어요. 네. 하나는 알라딘 램프를 달라. 그 지니한테 좀. 예. 이 두 번째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뭐죠? 이 테스 형하고 전화 연결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좀 따고 싶거든요. 소크라테스 형. 예. 예. 그러니까 세상이 갈수록 이렇게 주식시장도 그렇고 장세가 정리가 안 되는 장세예요. 네. 그러니까 NFT가 지금 들어가는 게 이게 맞는 건지. 근데 우리 테스 형께서 NFT나 메타버스를 이해를 못 하실 텐데. 다 하십니다. 다 하세요? 그럼요. 다 다 하시죠. 합니까? 테스 형이니까. 그럼요. 네, 다 하십니다. 그분은 딱 그 위에서 왕자만 안 새겼다 나름이지 다 하십니다. 근데 메타버스도 그렇고 NFT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지금 시작하는 것이 전기자동차 부분을 빼고는 네. 말 그대로 가상이고 공상이에요.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물질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리비안이나 테슬라는 제조사도 있고 물질이 있으니까 담보 잡힐 게 있단 말입니다. 네. 존재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가도 저는 뭐 큰 이상이 없는데 NFT를 가격이 올라간다? 암호화폐 가격이 7만 달러를 10만 달러를 예상을 한다? 이거는 뭔가 이렇게 확 잡히지 않아서 램프를 한번 문질러 보고 싶어요. 테슬라한테 전화도 하고. 그래서 박사님 제가 참 개인적으로 별로 안 내키는 염색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예. 어디 가서 박사님 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더니만 다들 돌아오는 반응은 틀딱 같은 소리예요. 어디 가서 그러시면 틀딱 소리 듣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틀딱이 무슨 뜻입니까? 틀리 끼고 딱딱거리면서 얘기한다고 틀딱이죠. 그렇군요. 저는 억울한 거는 요즘 임플란트 다 하는데. 저는 임플란트인데 틀딱이라 해서 미안합니다만 싱거운 소리입니다만 딴 게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메타버스만 하더라도 하도 그거에서 요즘 이 열풍이 이거는 뭐 모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꾸 물어보고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미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었던 부분이에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게임하는 사람들이나 뭐나.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메타버스라고 해서 지금 띄우고 있는 거죠. 예. NFT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 주식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일상생활에서 저는 자꾸 확인하고 다닙니다. 네. 훨씬 젊은 친구들, 그리고 뭔가 이쪽은 알 것 같은 친구들한테 나 좀 쉽게 설명해달라고 했을 때 그 용어 자체를 갖다가 처음 듣는 사람들도 제 주변에서 아직 봅니다. 저보다 더한 털딱들이죠. 아, 그래요? 예, 그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지금 저런 거 보세요. 지금 화면에 NFT 관련주라고 해서 저렇게 하는데 그동안에 왜 올랐는지가 하나의 열풍이었다면 지금은 또 그 중에 갈리는 거죠. 갈리면서 갈로면 계속 가고 못 갈로면 못 가는데 이쪽도 결국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닷컴 버블 이후에 살아남는 회사와 결국 사라지는 회사가 있었듯이 지금은 그 옥석 가리기 이전에 모든 게 한번 훅 가다가 이제 서서히 진짜 되는 종목과 실체가 있는 곳과 아닌 곳을 갖다가 이제 조금씩 가려나가는 단계인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물가 얘기를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윌리엄 더들리라는 전 뉴욕 연방은행 네, 네.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이제 페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네. 말을 하면서 어제 뉴욕 시장에서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조금 좀 인플레이션 압력이 영향을 미쳤는데 사실 유가가 가장 큰 그런 기본적인 지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국제 유가가 계속 WTI 기준으로 $80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 공포가 사라지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근 나오는 지표만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가 일시적이다라는 연준의 그 주장이 이제 점점 갈수록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죠. 네. 말도 바뀌고 있습니다. 연준 자체도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인플레 관련해서는 서머스 같은 양반들 또 하다못해 존 테일러 교수만 하더라도 그 테일러 준칙을 만든 그분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연준의 시장금리 말고 연준의 기준금리가 지금 2%는 와 있어야 되는 레벨이라고 본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윌리엄 더들리만 하더라도 이제 현직이 아니니까 좀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뉴욕 연방은행 총재 할 때만 하더라도 연준의 거의 넘버 3 정도로서 실제 또 양적 완화 같은 걸 갖다가 실행해야 되는 그쪽에 총책임자로서 말하는 데에 어떤 제약이 있었다면 지금은 또 나름 이코노미스트나 학자로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얘기인즉슨 이거 못 믿겠다는 얘기거든요. 연준을.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가 오펙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네. 거기다가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지금의 이 인플레이션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생겼다는 것을 갖다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하고 재무장관이 말을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말을 그렇게 해버렸다는 얘기는 이거는 한마디로 딱 페드워치를 사이에서는 그러면 연준 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네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인플레라고 했을 때 돈 많이 풀어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오펙 때문이고 그 얘기는 기름값이 높아서 그렇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니 옐런은 팬데믹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그러면은 기름값 때문이었다면은 에너지 가격 같은 걸 제외한 코어 CPI 같은 거는 낮아야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예. 자, 그런데 지금 보시죠. 지금 브렌트유 한번 보시죠. 실제 그러면 에너지 가격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다들 100불 1을 얘기합니다만 자, 지금 브렌트유 같은 경우 이제 80불에 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여기가 우선 이 선을 올라선 거는 이제 좀 두렵습니다. 두려운데 최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조금 이렇게 주춤거리는 거는 나름대로 이 시장에 또 투기적으로 들러붙었던 세력들 가운데는 이 무렵의 전고점이 좀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죠. 네. 그러다 요즘 또 미국에서는 또 이제 갑자기 쉐일을 또 퍼내기 시작하나 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제약을 주긴 했습니다만 또 하나 천연가스도 한번 보시죠. 천연가스도 보시면 여기도 워낙에 이 원자재 시장 이런 쪽에 에너지 시장 쪽에도 시장은 열번 가운데에 큰 손들이 좀 움직이면 얼마든지 출렁출렁 거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닌 말로 우리가 옛날에 140불, 150불 유가도 있었는데 지금 80불 한 반토막 되는 유가 가지고 이 인플레 난리 치는 거는 좀 웃기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천연가스도 직전 고점 나름 의미 있어 보이는 이 고점쯤 오니까 또 차익 실현도 나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서 좀 안정이 돼주면서
연준을 비롯한 통화정책들한테 좀 한숨을 돌리게 해줄라는지, 그리고 시장에 인플레 우려도 좀 완화시켜 줄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말씀도 좀 드려야 되겠네요. 미국 정치판 돌아가는 거 보면은 조금은 불안합니다. 자, 블룸버그의 우리 톰 킨이죠, 이분. 유명한 앵커인데. 자, 여기가 미국 에너지 장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랜홈인데, 저기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지역에 따라서는 갤런당 뭐 4불, 5불씩 넣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가스를 어떻게 좀 오일 프로덕션 관련해서 좀 미국에 방법이 없겠니 했더니만, 이 동영상을 보시면 조금 허무합니다. 아주 뭐 자지르듯이 웃습니다. 자지르듯이 웃고, 뭐 that's hilarious인데, hilarious 무슨 뜻입니까, 박사님? 힐러리답단 얘기입니까? hilarious라는 말은 진짜 뭐라 그럴까요?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그런 예,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서 한 얘기가, 우리 지금 오펙 카르텔에 딱 멱살 잡혀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미국 에너지 장관이 블룸버그 TV에 나와서 하는 뉴스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런 장관이 지금 미국의 에너지 장관이에요. 이런 판국이고, 지금 뭐 이제 지금 막 시진핑 주석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그것도 화상으로 시작했다는 게 이제 막 CNBC에 지금 뭐 자막이 올라오고 하는데, 또 젠샤키 대변인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뭐 성명서 같은 것도 없을 거고, 무슨 회담이나 질문 받고 이런 것도 없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하나의 특징이죠. 질문 안 받는 거. 뭐 이런 건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뭔가 좀 믿음직스럽지 못한 어떤 정치와 정책 당국 가운데에 아직까지 돈은 많기 때문에 시장은 최대한 이 파티를 갖다가 계속 그거 합니다. 조금은 중간중간에 DJ가 그걸 틀어요. 빠빠빠빠빠빠 하는 판을 돌려요. 돌리다가 다시 예. 또 헤비메탈로 돌리고 이런 와중인데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는 분위기죠. 예. 네. 제가 다른 패널도 그렇지만 되게 이제 이준호 소장님 나오시면은 말씀을 시간을 많이 이렇게 드리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 앵커가 드리는 질문이 많이 좀 줄어들어요. 네. 한 1분 정도 남았거든요. 시간 간단하게 드릴 테니까 인플레이션을 놓고 네. 이준호 소장이 생각하는 직관적인 판단. 네.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인 문제다.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미국 경제, 중국 경제 내년에 둔화된다. 주식시장 내년도 기업 실적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좋지가 않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네. 뭐 인플레는 지금 우리 현실이 지금 이미 도래했다고 저는 보고요. 네. 예. 이걸 갖다가 인플레를 갖다가 뭐 제대로 된 처방을 갖다가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왜? 진단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오펙 때문이야, 팬데믹 때문이야라는 이 진단이 잘못되었으면 좋은 처방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자산 시장에 특히 증시 같은 데는 그러면 꼭 부정적이냐? 뭐 꼭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 와중에 할 것이 지금도 무슨 코인이나 주식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도 뭐 인정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